안녕하세요. 안준걸의 프리미엄 페나 강의. 오늘은 눈이 온 마을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책길에 만난 동네 풍경인데 어저께 눈이 좀 왔어요. 아주 많이 온 거는 아닌데 그래도 예쁘게 포근하게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릴 풍경은 이 사진인데요. 사진은 이제 별도로 또 띄워놓겠지만 시골의 한적한 마을 풍경입니다. 계량기와 지붕 위에 눈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하얀 눈들이 지붕에 쌓여져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기준이 되는 집의 수평을 잘 잡아주고요. 하얀 눈이 강조가 되는 풍경이기 때문에 수채화로 컨트라스트 대비를 잘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펜으로도 충분히 면적인 차이를 주면서 하얀 색깔을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맑고 투명한 느낌의 수채화가 아무래도 눈을 표현할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외곽 형태만 펜손으로 그리고 바로 수채화로 느낌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집을 그릴 때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생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집을 그릴 때는 구조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항상 구조감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생긴 모양이 육면체이거나 뭐 구이거나 원기둥이거나 그런 느낌이 강한 걸 이제 구조감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근경에 있는 바닥이 되는 전체 그림의 바닥이 되는 이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펜으로 명암을 넣는 버릇이 돼서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펜손으로 명암을 채워가고 있어요. 수채화를 하면은 간단한데 아무래도 스케치에 대한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좀 채우게 됩니다. 자꾸 자료 사진에는 앞에 좀 지저분한 나무들이 걸치어 있는데 상황을 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려줄 거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독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어둠들은 나중에 수채화로 처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 오는 풍경은 많이 그리죠. 왜 많이 그리냐면 이 대비가 뚜렷해서 그림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화로도 많이 그리고 수채화로도 많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건물의 벽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기자기하게 많이 그려주면 그려줄수록 좀 실감나게 그림이 되겠죠. 시골 생활이라 그러면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뭔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하고 난 폐목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또 꼭 쓸 때가 있어요. 단독주택에서 내가 뭔가 집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수업하는 것들이 대부분 방학을 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다 좀 쉬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참 많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잠기니까 좀 더 가라앉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 처마에서 처마가 가려주는 밑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눈이 안 쌓여 있습니다. 눈이 없어요. 그래서 채색할 때 뭔가 나뭇잎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 채색이 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요거는 뭔가를 가을철에 뭔가를 널어놓은 것들이 말려 있는 것 같아요. 걸어져 있는데 말라서. 자, 앞에 풍경이 이제 잡다한 느낌들이 있고요. 자, 본격적인 지붕이 들어갑니다. 산책길이 좀 위에 있어요. 이쪽 위에 있어서 지금 지붕의 모양들이 다 잘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붕의 모양이 보일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지붕은 우리 눈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보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가끔씩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 시점이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일 때 이렇게 지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름 좀 재미있는 이런 풍경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집들의 크기를 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이 집의 지붕이 어디까지 갈 건지 고를 때는 항상 앞에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집들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넘어가느냐 가운데 전이냐 그렇게 대략의 눈대중을 하면은 좀 편리하게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또 안 맞으면 좀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죠. 깨끗하게 이런 데는 또 변화 있게 눈이 한 4분의 3 정도만 쌓이고 4분의 1 정도 비어져 있고 이런 데도 눈이 좀 잘 남아 있고, 요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풍경을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눈이 다 쌓여 있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적절하게 지붕의 구조가 보이고 또 눈이 또 하얗게 덮여 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있을 때 훨씬 재미가 있죠.
뒤로 갈수록 즉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집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훨씬 앞에 있는 것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이 있게끔 많이 있어 보이게끔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까다롭죠.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보다 뒤에 있는 부분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감에 있는 풍경은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아기자기하게 봐주셨을 때 동네다운 느낌이 나와요. 뒤편의 풍경으로 갈수록 각이 변화가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사선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선들이. 근데 뒤로 갈수록 사선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형태들이 완만한 수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진 잡목들이 많이 있죠. 분위기에 맞춰서 좀 그려주고 여기서도 감싸주는 나무를 살짝만 그려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쪽은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야겠죠. 뒤쪽은 디테일하진 않지만 숫자가 많아 보이고 앞쪽은 숫자는 몇 개 없지만 좀 디테일하게. 이런 데는 어차피 어둡게 채색이 되겠지만 수채화로 채색이 되더라도 이제 어둠 속에 펜선이 좀 보이면 좀 더 시원해 보이니까요. 이렇게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펜선으로 내용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에 좀 복잡한 뭔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뺐습니다. 괜히 시선을 산만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외곽 부분 쪽은 감싸는 느낌이라서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의 가지들을 충분히 그려주고요. 자, 채색을 할 때는 테이핑을 해주고요. 모서리에 테이핑을 해주면 아무래도 단단하게 종이가 잡혀 있어서 물을 좀 많이 썼을 때 채색이 편리합니다. 이쪽은 지금 붙어 있긴 한데 마무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마지막에 이 테이핑을 딱 떼낼 때,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휴지를 준비하고요. 물감은 화방넷에서 구입한 휴대용 팔레트. 평소에는 이렇게 접고 다니다가 채색을 할 때 이렇게 펼쳐서 채색을 합니다. 많이 쓰는 색깔은 이렇게 큰 칸을 사가지고 붙이고, 적게 쓰는 좀 특수 색깔들은 작은 칸에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감은 알파 실버 레벨입니다. 물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색할 붓은 라파엘, 제가 항상 비싸다고 초벌되는 그 붓입니다. 초벌 때는 이제 큰 붓으로 크게 채색을 해주고요. 마무리 때 작은 붓으로. 지금 조금 따뜻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의 노란색을 좀 던져주겠습니다. 배경부터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보통은 번트 시에나와 울트라마린 혼색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은 풍경을 그리기 때문에 좀 세루리안 블루를 살짝 섞어서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얀 눈과 배경에 있는 하얀 눈의 차이를 좀 내는 느낌으로 조금 예쁜 느낌의 배경 채색을 하고 싶다라면은 핑크가 좀 들어간 분위기를 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색깔로 흰색을 제외하고 다 덮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흰색도 변화를 주긴 하겠지만 밝은 색깔, 밝게 할 때는 좀 물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좀 잘 빼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뒤에 있는 색을 칠할 때, 뒤에 있는 갈색을 칠할 건데,
뒤에 있는 갈색은 좀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이 마르기 전에 같이 혼색될 수 있도록 최적화합니다. 사실 이 눈 풍경을 채색을 할 때는 뭐가 사실 중요한가 하면 눈 밑에 있는 색들의 변화, 오히려 눈 때문에 이 색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 밑에 있는 집들의 색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걸 볼 필요는 없고 하얀색만 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물들을 보면 회색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들이 회색합니다. 회색한 회색들의 변화를 충분히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컨트라스트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가 짱짱하게 잘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런데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채색을 할 때 산만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산만해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왜 산만해지냐면 무채색이 잘 못 잡아줬을 때 산만해지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밝은 하얀색이나 어두운 색깔, 이 색깔들이 이제 무채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채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채색들이 잘 못 잡아줄 때가 많습니다. 채색이 되면 그럴 때 채색이 산만해집니다. 그럴 때 어둠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눈이 하얗죠. 눈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 눈만 잘 남기면은 웬만한 중간 톤의 변화를 많이 주더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 되는 색깔을 좀 칠해주고 붓을 바꿔줬습니다. 수채화로 어두움의 면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흰 눈의 차이를 조금씩만 내주겠습니다. 눈의 차이는 핑크고요. 오리전 블루를 섞은 다음 물을 많이 타서